낚시하는 방법 말고 생선만, 주식하는 방법 말고 종목만. 그래서 내일 뭐 사지? 복잡한 주식 공부 대신해드리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금요일 시장을 분석하고 다음 주의 증시 상황을 한번 분석해서 우리의 투자 포지션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 개인적인 다음 주 증시 방향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으며 영상에 나오는 모든 종목은 추천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먼저 10월 7일자 증시 동향을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2%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1.07% 하락으로 약한 증시였습니다. 오늘의 원달러는 1412원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투자자별 매매 동향으로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000억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 1400억을 매도했습니다. 기관과 금융투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1500억과 800억을 매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증시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하락 추세라는 것은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H모양 하락을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렸었고 지속해서 6월의 폭락장과 흐름이 유사하다고 언급드리며 아직은 관망을 해야 할 때라고 언급드리고 있는데 때마침 금요일에 미증시 폭락이 나왔네요. 현재 6월의 증시 하락이 이런 모양이고 만약 화요일에 증시가 열리면서 증시가 하락한다면 이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의 증시 구간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증시가 같이 움직였을 때 일단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여기 구간에서 계획을 미리 해야 합니다. 계획이 없이 종목을 대응하면 이런 증시에서는 물리기만 할 뿐 계좌를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이 구간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 하락을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의 비중을 거의 다 줄여둘 생각입니다. 물론 스윙이나 단기 스윙주들처럼 모아갈 종목들 굳이 손절해야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주식하면서 비중이 가장 어렵다고 느낀 이유인데 만약 지금 매수를 비중 1% 정도 하셨다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보통 5%에서 10% 정도 매수하기 때문에 이후 지수가 하락하거나 했을 때 추매를 한다면 단숨에 비중이 10에서 20%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 버거워지는 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40% 가까운 비중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내 계좌에 한두 종목만이 있어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의 계좌는 몇 종목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따라서 저는 양봉이 나왔던 2200포인트 부근을 깬다면 스윙주 역시도 일단은 손절 정리하고 나서 차후 흐름을 지켜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스피 차트를 조금 크게 보자면 추세적인 하락세에서 제가 친 동그라미 구간에서 추세 하단 이상 빠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때가 신용이 털렸던 1월과 6월 구간인데 이번에도 신용이 털리고 있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럼 일정 부분 추세선 이탈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시고 이후에 지수가 반등해서 추세선 부근인 2170포인트를 회복해줄 때 종목을 담는 것을 추천드리며 종목을 담으실 때는 저는 첫 번째 대형주를 담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23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간다면 수익 실현을 하고 물린 종목과 해지를 통해 현금 확보를 다시 진행할 것입니다. 왜 대형주를 담는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부담감 때문일 수 있으나 제 계획대로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만약 추세를 다시 이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 중소형주를 담았을 때는 변동성이 너무 커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비중을 50% 이상 넣어서 대응해 볼 생각입니다. 단순해 보이게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냐 싶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대응하는 것만으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조금 올라갑니다. 힘든 시장이 지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좋은 시장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연휴이기도 하고 미증시가 폭락한 김에 미증시도 간단하게 체크해보면 미증시라고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보다 더 안 좋아 보입니다. 현재 다우 차트 일봉을 보시면 H자 하락을 막고 있으며 엘리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은 하락 파동을 계속해서 막고 고점을 낮추며 저점을 이탈하는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휴장일인 월요일에 이 포인트를 이탈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월요일은 해당 자리에서 딱 마감할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지지 포인트이기에 한 번은 지켜줄 듯한데 오히려 월요일에 저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화요일에 우리가 장을 대응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나스닥이 다우의 선반 영추세라고 본다면 월요일 증시에서 포지션을 잡아보기에 편해질 것 같네요. 현재 나스닥은 쌍바닥 구간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이탈한다면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미증시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포인트를 기억해서 비중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계획을 잡느라 차트를 많이 봤으니 빠르게 10월 7일 시장 정리를 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는 한미글로벌, 포스코케미칼, LG디스플레이, 화천기계 정도 눈에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카카오 관련주의 폭락과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재건주 정도가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는 유신, 푸른저축은행, SPG, 파인엠텍, 오성첨단소재, 화일약품, 범한퓨얼셀, 넥스턴바이오가 눈에 보입니다. 개별주와 금리 인상주, 그리고 재건주 정도로 보이는데 주도 섹터를 잡아도 하루 이틀이면 변하는 시장이라 대응이 필요한 구간인 듯합니다. 마지막 프로그램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리오프닝주로 2개를 밀었는데 신세계와 다른 한 종목인 호텔신라가 눈에 띄고 삼성 SDI, 그리고 LS 일렉트릭 정도 눈에 보이네요. 최근 며칠간의 종목 움직임을 살펴보고 만약 제가 예상한 대로 증시가 한 번 더 하락한 후 2170포인트를 회복해준다면 그때 저는 리오프닝 중에서 호텔신라와 신세계, 2차 전지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개별주로는 로봇 관련 섹터를 담아서 매매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조정을 충분히 받는다면 다시 매매해볼 것이고요. 여기까지 10월 7일 증시 상황을 보고 정리한 제 계획이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도 주식하는 개미 제이와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